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썬 기초과정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if statement예요. 조건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이것을 우리가 흐름 제어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흐름 제어문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어,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 때에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통해 가지고 어, 사실일 때 어떤 것을 수행하고 거짓일 때 어떤 것을 수행하게 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예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댐이 무엇을 하는지 알죠? 이렇게 문을 어, 커다란 수문을 여러 개 가지고 있죠. 댐이 물을 막기 위해서, 그죠? 근데 물이 가득 찼을 때 그것이 사실이라면 수문을 열자. 그리고 만약에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문을 닫아야 되죠. 이런 것처럼 어떤 조건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행동하는 결과를 다르게 행동할 수 있게끔 어떤 그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할 때 우리가 이 if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하게 돼요. 우리가 영어로 if는 뭐뭐라면이죠. 그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건이 사실이라면, 혹은 조건이 거짓이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if 스테이트먼트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if 스테이트먼트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전 시간에 이런 연습 문제가 있었죠. 연습 문제가 뭐냐면은 어, 스트링 요 그 두 변수의 값을 합해서 정수 50이 출력되도록 내장 함수를 이용하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죠? 지금 현재 이렇게 문자열로 돼 있는데 이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자, 우리가 한번 합해 볼까요?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자, 이렇게 나오네요. 1, 5, 3, 5. 두 개의 문자 열이 더해진 결과죠. 우리가 원하던 결과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프린트 타입 바 C 하니까 어떻게 돼요? 스트링이네요. 이 바 언더바 C가 그 스트링 저장 공간이에요. 그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덧셈을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 어떻게 돼요? 얘가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값이 뭘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수로 바뀌었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장 함수를 쓸 수 있다? int로 바꿔주세요 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면은 우리가 50 하고 int형 저장 공간으로 이 바운더바 C가 바뀐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더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어, 더한 함수를 만들어서 요 요 두 개의 값을 더해서 그 결과 값을 보여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두 개의 저장 공간에 바운드바 C와 바운드바 D에 35, 15, 35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러면 우리가 더하는 함수 이름을 우리가 add라고 할게요. 그때 이렇게 두 개의 저장 공간을 넘겨주면 이 add라는 펑션에다가 함수에다가 넣어주면은 더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어디다 넣을 거냐면은 result라는 저장 공간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화면에다가 출력해주면은 50이라는 결과를 얻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우리 add라는 펑션 하나 만들어 볼까요? def add 그 다음에 x, y 바운더바 C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불렀죠. add라는 버튼을 눌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버튼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d라는 버튼을 만들었을 때 두 개의 값을 전달한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바운더바 C에 15, 35가 들어가 있죠. 그죠? 이것을 x, 바운더바 D를 y에 전달해 주는 거죠. 이렇게 받게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콜론을 해서 이거는 펑션이다. 이 펑션의 이름이 add다.
이 아래는, 요 콜론 아래는 이 펑션이 수행해야 될 것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수행하면 되죠? x랑 y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x 플러스 y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C라는 저장 공간에다가 넣어줍시다. C라고 저장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요? sum xy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리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return sum xy.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결과값이 자 50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add라는 펑션을 만들어서 여기서 add라는 펑션을 불러준 거예요. 불러줄 때 같이 넘겨준 값이 뭐냐면 바운더바 c와 바운더바 d를 넘겨준 거죠. 그러면 넘겨주는 대로 여기에 그 함수에 정의한 곳 x랑 y에 넘겨준 거대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 값이 잠시 저장될 공간이에요, 얘도. 그래가지고 여기는 아무렇게나 지어도 됩니다. 똑같이 지어도 돼요. 요 함수랑 요 변수 이름과 똑같이 지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넘겨준 걸 가지고 이 값을 가지고 여기서 더해서 리턴해 주는 거죠. 그리고 리턴하면은 어떻게 돼요? 요 함수의 결과 값이 50이 딱 50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50이 리절트라는 저장 공간에다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화면에 이렇게 리절트 저장 공간을 출력을 했을 때 50이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배울 if 스테이트먼트로 이제 돌아와서 자, 그럼 이 if라는 게 뭘 하는 것이냐라고 한번 우리가 알아봅시다. if, else, elif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실행하면서 이제 그 코드를 보면서 더 얘기를 해줄게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걸 수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면 우리는 식사를 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면 우리는 놀이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기라고 얘기를 해요. 배가 고프다면 우리는 식사를 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면 우리는 놀이를 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요 배가 고프다면과 배가 고프지 않다면이 뭐가 되겠어요? 조건이라는 얘기죠. 어떤 조건이 사실이라면. 배가 고프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놀이를 합니다. 배가 고픈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런, 조건에 대해서 조건이 만족해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한다. 이런 것들을 파이썬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if 조건이 들어와요. 컨디션 그리고서 이렇게 콜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사실이라면 이 아래의 문장을 수행해 주세요. 자, 여기는 뭐냐면은 탭키예요. 탭. 공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이건 문법이기 때문에 규칙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여쓰기 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보통 탭키를 눌러서 들여쓰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if 조건문의 body예요. 몸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 컨디션을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건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5보다 2가 크냐? 큰 것이 사실이냐? A와 B는 같은가요? 라고 물어보는 이런 것들이 조건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랑 B라는 저장 공간에 5와 2를 각각 넣었습니다. 그러면 A에는 5, B에는 2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은 A가 B보다 큰가요? 물어봤어요. 그죠? 뭐 5가 2보다 큰가요? 어떨 것 같아요? 사실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아래 문장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볼 게 있어요. 그러면 요 예제를 통해서 조건 요렇게 조건 부분을 요렇게 바꿔서 한번 수행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만약에 자 우리가 한번 예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A가 지금 5가 들어가 있죠. B는 뭐예요? 2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5가 2보다 큰가? 2가 5보다 큰가요?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A랑 요 조건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면 이게 사실일 때만 B가 더 클 때만 요게 수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것을 수행하지 않고 아무런 결과도 나타내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조건이 거짓일 경우를 여기다가 프로그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머지 조건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금방 얘기했지만 이 컨디션 조건문이 사실일 때 요 부분을 수행하고 그럼 거짓일 때는 else라는 문장을 써서 이 아래 문장을 수행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if else statement 라고 얘기를 해요. if else 조건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조건이 사실일 때 이 body 부분이 수행이 되고 조건이 거짓일 때는 else 아래에 있는 이 body 부분이 수행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같은 예제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와 B에 5와 2가 각각 들어가 있어요. 5와 2가 같은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else로 파이썬이 else로 거짓이니까 이 부분을 수행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딱 요렇게 넘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else의 body 부분을 몸체 부분을 수행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요 문장을 수행해 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A 저장장소가 가지는 값은 B 값과 다릅니다 라는 것을 화면에 출력하게 돼요. 자, if else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셨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건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if, else 사이에 else if 우리가 이걸 else if라고 얘기를 하는데 elif라고 해가지고 컨디션을 또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에 것과 동일해요. 요 컨디션이 사실이면은 바로 아래 요 바디가 수행이 되고 이 컨디션이 사실이라면 요 바디가 수행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 두 개의 경우가 아니라면 마지막 이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에 모든 조건이 거짓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조건이 지금 두 개가 나왔죠. 그죠? 그럼 세 개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세 개일 경우는 또 elif, else if를 요 사이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넣어줘서 계속 아래로 쭉 코딩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5와 2가 같은가요? 자,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는 다음으로 넘어옵니다. A가 B보다 작은가요? 이것도 거짓이죠. 지금 A는 B보다 크죠. 그러니까는 다음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맨 아래에 있는 문장이 수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 if, else 조건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무슨 조건문이다, 무슨 조건문이다 알 필요가 없어요. if가 뭐 하는 기능인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조건. 자, 조건문을 쓸 때 같은가요? 틀린가요? 뭐보다 뭐가 큰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같은가요? 라고 물어볼 때 A와 B가 같은가요? A와 B가 서로 다른가요? 그리고 느낌표와 는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큰가요? 작은가요? 그죠? 그리고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를 의미할 때 이런 조건문을 쓰죠. 여러분들이 이 조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오퍼레이터 연산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거를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비교 오퍼레이터 혹은 비교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연산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지 조건문을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if문 안에 또 if문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냐면 A랑 B랑 비교했는데 여기 보면은 5, 2, 1이 각각 A, B, C에 들어가겠죠. 그죠? 5가 2보다 큰가? 맞나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A와 이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죠? 이게 사실이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 콜론 아래에 있는 이 바디 부분을 수행을 하겠죠. 그죠? 지금 요 if 문장에 요 if 스테이트먼트의 바디는 여기 전체예요. 그죠? 그래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것을 수행해요. 자, 근데 또 수행하다 보니까 또 조건문이 나왔어요. A가 C보다 큰가요? A가 C보다 큰가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5가 1보다 큰가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f문의 바디 부분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if문 안에 이 바디를 실행하지 않고 우리가 요 위에 것만 출력이 되게 되고 이 아래 것은 출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조건문이 또 만족을 했을 때 이 조건문의 바디 부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ABC에 이게 조건문이 지금 이 프로그램은 조건이 다 부합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명령이 수행된 결과가 여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응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A와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클 때만 큰가 두 개가 다 사실이 이 두 개의 조건을 두 개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왜냐면 두 개의 조건을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AND와 OR이라는 연산자를 쓰게 돼요. 조건문 연산자를 쓰게 되는데 뭐냐면은 AND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조건과 이쪽에 있는 조건 두 개가 다 사실이어야지만이 요 아래 바디 부분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명심하세요. 아주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조건이 사실일 때, 이 뒤에 또 AND를 써서 또 조건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AND는 조건들이 다 사실이어야지 때만 되는 거예요. 5월은 B가 A보다 크거나 또는 B가 C보다 크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두 개의 조건이 있어요. 지금 예로서 드는 겁니다. 두 개의 조건이 있는데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사실이면은 이 if문의 바디 부분을 수행해라 라는 거예요. 자, AND와 OR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AND는 조건문이 다 사실이어야 되는 것이고 OR은 조건문이
적혀진 조건문 중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은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and와 or에 대해서 꼭 차이점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그럼 연습 문제로 우리가 지금 바 언더바 a와 바 언더바 b에는 변수, 이 저장 공간에는 정수가 저장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들어가 있질 않아요. 지금 현재로는요. 자, 그랬을 때에 바 언더바 a와 바 언더바 b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 공간을 정의를 해놓고 어떤 요렇게 여기에 요렇게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수가 더 큰 수인지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용할 때는 아까 전에 제가 선생님이 얘기해 줬던 오퍼레이터 연산자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감사합니다.